안녕하세요. 배움툴 수학학원 원장 권정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지난 4월 모의고사 봤던 수학 문제를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별로 한번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공통 부분, 그러니까 수학 1과 수학 2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쉬웠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난이도를 보자면 3월 학력평가하고 비교해봤을 땐 그거보다는 조금 비슷했고, 그 다음에 모든 부분에서 출제가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수학 1에서는 수열의 난이도가 높아진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 과목에서의 난이도가 좀 높았다. 미적분 확통 기하에서 난이도가 높았다고 좀 볼 수 있는데, 이는 지금 이제 선택 과목상의 유불리 문제가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것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공통 부분에 있는 부분들의 출제를 좀 쉽게 하고, 선택 과목에 있는 선택 부분의 출제를 어렵게 해서 좀 그 유불리를 좀 막겠다는 그런 이제 수능의 출제 기조하고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좀 듭니다. 상대적으로 미적분의 난이도 좀 높았어요. 그 유불리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히 미적분에서는 계산이 아주 복잡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확통하고 기하에서도 마지막 30번 문제를 좀 계산이 어려운 문제를 출제를 해서 변별력을 좀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흔적이 좀 보입니다. 자, 그럼 공통부분의 체크할 문제 14번부터 보면서 넘어갈게요. 자, 14번은 수투에 있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 그리고 미분 가능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fx가 식으로도 주어졌고 그래프로도 주어졌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gx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gx가 절대값 fx-k 이라고 이제 나와 있죠. 왜냐면 절대값 fx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k만큼 무엇을 한 것이다, 평행 이동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걸 보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기억을 보시면 k가 -3일 때 gx의 그 0일 때의 정확한 값이랑 그 다음에 0일 때 함수 값이 같은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fx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으니까 결국은 얘를 생각하면 축이 이렇게 3으로 왔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지, 그치? 요게 k가 얼마가 되는 -3이 되는 지점에 관련된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의 자, 얘가 이제 0일 때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이 3이 이제 0일 때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것의 정확한 값이 얼마니까 0이고, 그 다음에 함수 값도 0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억은 맞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니은 fx 더하기 gx가 0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정수기가 존재하는지를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fx를 한번 관찰해봤더니 fx가 0에서 불연속이 됩니다. fx가 0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fx 더하기 gx가 0에서 x는 0에서 연속이 되게 하려면 gx는 반드시 0에서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어야만 합니다. 그쵸? 왜 그러냐? fx는 불연속이기 때문에 정확한 우과 함수값이 달라요. 그쵸? 만약에 gx가 연속이 된다고 한다면 얘를 더했을 때 fx가 불연속이 되는 그 상황을 어찌 바꿀 수 있는 그게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gx도 0에서 불연속이 되어야 되고, 일단 후보는 gx가 불연속인 것을 이제 후보로 잡으면 되는데, 방금 우리가 기억에서 얘기를 했죠. 그쵸? 얘가 어디에서 k가 -3이 될 때 거기서 얘가 불연속이 됐다라는 거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었겠죠. 그쵸? 그래서 그러면 k가 -3이 될 때 다른 거 안 되고 그 후보가 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k가 -3이 될 텐데, 그때 fx랑 gx를
좌극한 값들 한번 구해보면, 자, 좌극한 f의 좌극한 어떻게 돼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f의 우극한 마이너스 1이 되고, 함수값도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3이 될 때의 gx의 0일 때의 좌극한은 0이고, 그 다음에 0일 때의 우극한은 1이고요. 그 다음에 0일 때 함수값은 0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얘는 1이고 얘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같지가 않지. 그치? 그래서 fx 플러스 gx가 0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그 후보가 k가 마이너스 3이 될 때가 유일했는데, 그때마저도 얘가 불연속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fx가 아까도 이제 방금 니은 이제 풀면서 얘기했지만 0에서 불연속이야. 그쵸? 0에서 불연속이니까 당연히 얘는 0에서 미분 불가능하지. 그러면 gx가 곱해가지고 뭘 상쇄시키려면, 미분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얘가 연속이 돼야 되는데, 연속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gx가 뭐가 되는 점? 0이 되는 점이 일단 후보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드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1이 있고요. 그렇죠? 1이 있고, 그 다음에 2가 있죠. 그래서 2, 3 3 안 되고 4까지 이제 가능할 거야. 가능한데, 이거 실제로 이제 k만큼 이게 평행 이동한 거니까, 그때 k 값은 이때는 뭐가 되냐면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4. 얘는 이제 마이너스 3 빼야지.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이 네 개가 이제 후보로 물망에 올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얘가 미분 가능하도록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려면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가 같은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fx는 자 0에서 0보다 작을 때의 식은 얼마냐면 x 플러스 1이고요. 그쵸? 0보다 클 때의 식은 x 마이너스 1이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지금 gx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져. 그러면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 x고 왼쪽에서는 x니까 얘를 둘이 곱해주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고요.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x가 돼서 이제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고, 얘는 2x 마이너스 1인데 여기다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좌미분 우미분 계수가 똑같죠. 그쵸? 그래서 k가 1이 되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값으로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따져. k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얘는 지금 그래프 보면 이렇게 되니까 왼쪽에서 마이너스 x고 오른쪽에서 0이고요. 그쵸? 그래서 왼쪽에서는 이거랑 똑같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0을 하면 어차피 0이니까 이 좌우미분계수 마이너스 1 우미분계수 0 나오니까 얘는 같지 않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성립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k가 4일 때를 볼 텐데 4일 때 모양 보니까 아까 1일 때 모양이랑 같지, 그치? 그래서 얘일 땐 식이 이제 1일 때 식이랑 똑같으니까 4일 때도 가능하겠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따져보냐면 2일 때 따져보는데 2일 때는 얘가 일직선이니까 그냥 0이야. 그래서 fx랑 gx랑 곱해 다 0 나오니까 그걸 미분해도 0 나오는, 어쨌든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 둘 다 0이 나오도록 하는 값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정수 k 값은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니까 다 더하면 마이너스 5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값 디귿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만족하는 값 4번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잘 체크해 두시고, 자, 15번으로 갈 건데요. 자, 15번에서는 반지름 길이가 5하고 루트 사이에 있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자, AB의 길이하고 AD의 길이는 같은데 밑에서 얘를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K라고 얘기했어요. AB, AD 길이 K고,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10이래. 자, 그리고 사각형 넓이가 40이다를 얘기했는데, 자, 이게 빈칸 채우기 문제죠. 그래서 바로 요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 자, 삼각형 코사인 A12 여기 있지. 그 다음에 DCA는 여기 있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요 길이 여기 KK니까 호의 길이 같고요, 그쵸? 그럼 같은 호의 길이에 대한 원주가 크게 같으니까 어쨌든 이 각이랑 이게 세타라 그러면 이 각도 세타, 이 각이 똑같을 거고, 그 세타 같으니까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도 같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식을 만들어 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자, ABC로 만들어 주면 어떻게 돼? 그래서 얘를 좀 예쁘게 정리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20분의 1을 앞으로 빼고요, BC로 나눠주면 얘는 BC만 남고 BC분의 100-K 제곱으로 정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게 뭐가 되느냐, 요 가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DCA 가지고 식을 만들면, 자, 결론만 얘기하면 얘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20분의 1에 여기에 CD 플러스 CD분의 100-K 제곱이라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얘도 이제 가에 해당되니까 같이 나오는데, 자, 일단 두 개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두 개 같으니까 요 식을 20분의 1인데 같으니까 없어지고요. 자, 이거 싹 넘겨버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BC-CD가 되고요. 는, 자, 100-K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CD분의 1 마이너스 BC분의 1이 되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식을 이제 통분해주면 100-K의 제곱 곱하기 BC 곱하기 CD분의 BC-CD가 되고, 양변에 BC-CD를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자, 결국은 BC 곱하기 CD가 뭐랑 같아진다? 100-K 제곱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지금 두 사각형 BCD와 ABD와 BC 넓이의 합과 같으므로, 자, 이 넓이 합을 이용해 주시면 sin BAD랑 sin BAD는 어차피 같아지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BC-CD 자리에 뭐를 대입한다? 100-K 제곱을 누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정리해버리면 2분의 1에 괄호치면 K 제곱 더하기 100-K 제곱 하고 곱하기 sin BAD 이렇게 정리되고, 얘가 40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K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날라가고 얘가 50이니까 결국 sin 각 BAD의 값은 얼마가 된다? 5분의 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삼각형 ABD가 나오는데, 삼각형 ABD 요걸 가지고 이제 사인 법칙을 쓰란 얘기입니다. BAD한 사인 값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자, 얘는 이제 5분의 4고, 사인 법칙을 써버리면 뭐가 돼? 사인 각 BAD 분의, 그 다음에 BD의 길이는 2 곱하기 라지아 이렇게 되죠. 그럼 sin BAD가 5분의 4니까 양변에 5분의 4를 넣으면 BD는 5분의 8R이고, 얘를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BD 대
R은 5분의 8 대 1이 되겠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가에 해당되는 거 100-K제곱, 그 다음에 나에 해당되는 것 뭡니까? 그 다음에 다에 해당되는 5분의 8까지 다 구했고요. 그래서 얘를 알만수를 PQ라고 해서 얘를 대입하면 답이 5번의 2분의 45가 나온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20번으로 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최고차원 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모두 실수에 대해서 f-x는 마이너스 fx를 만족한다. 자, 이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함수라고 얘기하고요. 그렇죠? 기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 그래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원점 대칭인 함수입니다. 그리고 다항함수일 때는 차수가 홀수차인 항들만 존재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거 정리가 좀 돼야 돼. 자, 이것에 대해서 좌표 평면의 4점 t, 0,2t, 마이너스 t, 0, -t, 2t를 꼭지어놓은 마름모가 있었대. 그리고 걔와 fx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했을 때 gt가 알파와 8에서 불연속이다. 다시 얘기하면 알파와 8에서만 불연속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알파는 0하고 8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3차함수를 그릴 텐데 3차함수를 이렇게 극값이 없이 이런 형태로 그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그려지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그래프는 이제 고정돼 있고 이제 마름모를 크기를 이제 좀 줄이고 늘리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뭔가 좀 살펴볼 거예요. 근데 마름모의 크기를 줄이고 늘리더라도 자, 뭐는 이 3차함수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이 변하지가 않으면 두 개야. 그렇죠? 그러면 GT를 불연속으로 만드는 값들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죠? 자, 불연속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마름모의 크기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맞게 확 달라지는 지점이 생겨야 돼. 그치? 그 점이 불연속이 되는 지점인데 그래프를 이렇게 변곡점 이렇게 극값이 없이 나오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겠죠. 자,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어떻게 될 거냐 생각을 해주는데, 일단 첫 번째, 이 마름모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을 때는 교점이 몇 개였습니까? 2개였죠. 그치? 그러다가 얘가 X축과 만나는 요 지점과 만나는 순간에 교점이 몇 개 돼? 교점이 몇 개가 될까요? 교점이 1개, 2개, 3개, 4개가 돼버려. 교점이 갑자기 4개가 돼버리고, 그쵸? 그리고 얘보다 더 커지면 교점이 또 달라지겠지, 그치?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불연속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 그러면 그 점이 t는 알파에서 불연속이니까 결국은 요 만나는 점 여기가 알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럼 여기는 또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쵸? 자, 그리고 그럼 또 어디서 불연속이 될까를 생각을 해주는데, 이렇게 접할 때 그때의 교점이 이제 몇 개입니까? 그럼 교점이 여기서 1개, 그 다음에 2개, 3개, 4개가 되고, 걔보다 이제 그래프가 커지는 순간 또 교점이 줄어들겠지, 그치? 자, 그러면 알파보다 8이 크다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이렇게 접할 때 그때의 t값이 8이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여기가 이제 2배니까 여기는 16이 되고 마이너스 16이 되고 라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추정을 해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식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가 어디서 만나? 이 fx가 원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알파, 0과 마이너스 알파, 0이 지나니까 fx는 최고점에서 1이니까 x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얘를 정리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x라고 일단 판단할 수 있겠죠. 식을 이렇게 놨어. 자, 내친금에 이거 미분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럼 미분을 해버리면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여기 있던 요식 있잖아, 요식. 요거를 직선을 따져보면 이 직선이 뭐가 되냐면 y는 기울기 2고 y옆에 마이너스 16이니까 2x 마이너스 16이 되는데, 얘가 접하는 어떤 접점이 있을 거라. 이 접점을 우리가 P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접점을 P라고 잡으면, 자, F'P, 이 P일 때 미분 계수는 3P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 값이 2가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점이 P니까 얘를 이제 fx에 집어넣으면 P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P가 되고, 이 값이 2p-16이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얘를 이제 알파 제곱 넘기면 알파 제곱은 3p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쭉 대입해버리면 c 어떻게 되느냐, p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p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p는 2p-16이 되고요. 그럼 2p, p 없어지고 마이너스 2p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6이고 p 세제곱은 8이 되니까 그때 p 값은 얼마가 되냐면 2가 되고요. 그쵸? 자, 이를 여기다 쭉 대입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2는 4, 4, 3, 12, 알파 제곱은 5가 된다, 10 나온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럼 10이 나왔으니까 fx도 완성이 됩니다.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0x다. 이게 정리가 되는데, 자, 문제에서 알파 제곱 곱하기 f4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알파 제곱은 10이고 f4는 4를 집어넣으면 4의 세제곱은 64 마이너스 40이니까 얘는 24가 되고요. 둘이 곱하면 24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요거도 20번 문제. 자, 그 다음 21번. 자, 이게 이제 수열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 조금 많이 좀 어려워들 하더라고, 보니까. 자, 일단 공차가 자연수고 항이 모두 정수인 등차 수열입니다. 자, 누누이 많이 강조를 했던 건데, 자, 수열은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수열 함수 맞죠? 그쵸? 어떤 함수입니까? 함수인 함수인데,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입니다. 라고 일단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차 수열은 기울기가 공차인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이라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서 1차 함수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얘기인데, 자, 공차가 자연수니까 쭉 증가를 할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첫 번째 항이 이제 초항이 음수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서 가고요. 계속 증가하는 함수가 될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런 이제 직선이 쭉 나올 텐데, 자, 여기가 무슨 항? n번째 항이 되고요. 여기가 2n번째 항이라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나 조건에서 보면 2n번째 항의 함수가 결국 a2m이랑, 자, 넘기면 a2m 더하기 am이 합이 0이니까 결국은 요때 이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라고 일단 볼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절대값을 취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꺾여서 이렇게 올라오겠지. 올라가면 자, 얘가 m일 때고 얘가 2m일 때고요.
자, 그런데 여기 가운데가 되는 지점이 m하고 2m. 그러면 얘가 2분의 3m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첫 번째 이제 무슨 조건이 있었냐면 a는 0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얘가 여기에 일단 항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제 항이 존재하려면 m이 짝수이면 얘가 항이 존재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에서 얘는 0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m은 뭐가 된다? m은 홀수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m을 이제 뭐라고 놓냐면 m을 2k-1이라고 놔볼게요. 그럼 여기가 이제 2k-1이고 2m이면 4k-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이 전에 거랑 이 뒤에 거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요 반에 해당되는 게 더하면 6k-3의 절반이니까 여기가 3k-2분의 3인데 어쨌든 얘가 여기가 될 수 없으니까 여기다 하나를 줄여서 2로 해서 이 점에 여기는 우리가 3k-2 오케이? 자,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요걸 좀 볼게. 자, 2k-1일 때의 이 함수값이 일단 각 항이 되겠죠. 이 항. 그래서 3k-2까지 이게 합치면 여기가 이제 128이니까 이쪽이 64가 나오고요. 그렇죠? 왼쪽도 오른쪽도 64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은 2k- 원래 항이 여기였겠지. 그치? 그래서 2k-1부터 3k-까지 싹 항들을 다 더하면 그 값이 실제로 마이너스 64가 나올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그럼 2k-1부터 3k-2까지 항들이 몇 개인지 보면 이거 빼버리면 어떻게 돼? k-1개인데 거기다 1 더하니까 빼서 1 더하니까 k예요. 그치? 그래서 등차수의 합에서 첫 번째 끝항 더하고 항의 개수를 곱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 있었죠. 그쵸? 그러면 a의 2k-1이랑 더하기 a의 3k-2과 k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볼게요. 자, 이런 한번 정리 좀 해봅시다. k의 2k-1은 어떻게 돼? a 플러스 2k-2t 더하기 a 플러스 3k-3t 나누기 2고요. 얘가 마이너스 64가 나와야 돼.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k 2a에 어떻게 될까요? 5k-5t는 1 곱하면 마이너스 128이겠죠. 자, 요게 이제 1번식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처음에 이제 이런 거 있었지. a2m이 마이너스 am이랑 같다. 그럼 a2m은 어떻게 돼요? a 4k-2고요. 더하기 a m항은 a의 2k-인데 합이 0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걸 다시 이제 일반화 만들면 a 플러스 4k-3d 더하기 a 플러스 2k-2t는 0 나오고요. 그럼 이 a는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6k 플러스 5t 이렇게 나오겠지. 자, 넘겼으니까 이제 보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2a 자리에 얘를 이제 넣어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오냐? k 곱하기 6k 마이너스 플러스 5 더하기 5k 마이너스 5 t로 이제 묶어주면 없어지고요. k 곱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곱하기 t인데 얘가 마이너스 k 제곱 t가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128이야. 이걸 좀 풀어보면
K제곱 T는 128이 2의 7제곱이란 말이에요. 그쵸? 자, 어차피 이제 정수니까, 자, 이제 얘가 될 수 있는 건 1의 제곱이면 D가 2의 7제곱이고, 2의 제곱이면, 그 다음에 2의 4제곱이면 2의 세제곱이 나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2의 6제곱이면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 2의 7제곱은 2부터 2이고 2의 세제곱은 8이고요. 2의 5제곱은 32이고 2의 7제곱은 얼마가 나올까? 128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더하면 이쪽이 10이고요. 이쪽이 160이니까 최종적으로 더하면 170이다.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조금 복잡한 식이었지만 어쨌든 얘를 함수로 해석을 해서 풀어주면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공통분해 체크할 문제 22번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복잡하게 보면 굉장히 복잡해서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도 풀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최고점 계수가 1인 3참수의 fx야. 그럼 미분하면 당연히 2참수가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식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라고 얘기하지, 그치? 그럼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에서는 이 교과 과정에서 문제 접근한 게 딱 두 가지야. 뭡니까? 미분과 대입입니다. 자, 이게 둘 다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지만 한번 이제 대입을 먼저 해봐. x에다 0을 대입해. 그래서 g0은 일단 0이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양분을 미분 해봅시다. 그러면 g'x는 f'x 플러스 a 곱하기 f'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g'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얘도 아까 우리가 이제 14번에서 봤던 것처럼 평행이동을 한번 이용을 좀 해볼게요. 자, fx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어쨌든 g'x라는 게 f'x 플러스 a랑 f'x 마이너스 f'x 플러스 a랑 f'x 마이너스 a를 곱한 형태니까 자, 부호를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부호를 그러면 이쪽은 어차피 플러스고 플러스니까 이쪽은 플러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고 이쪽은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돼. 곱하면 그 다음에 이 가운데서는 얘는 플러스고 이쪽은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이쪽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렇게 그려지면 자, 문제에서 gx가 2분의 1과 2분의 13에서만 그 값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얘는 그 값이 몇 개 생겨 여기서? 1개, 2개, 3개, 4개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려지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축이 어떻게 지나갈까? 축이 이 그래프가 두 개 만나는 지점을 이렇게 지나갈 것이다 라고 일단 판단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이렇게 예상을 했으면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지. 어떻게 될까요? 얘 부호가 플러스고요. 이쪽이 마이너스고요. 그쵸? 음수 양수니까. 그 다음 얘는 양수 음수니까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안 바뀌어. 그 다음 이쪽이 플러스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그 값이 두 군데에서만 갖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럼 여기서 그 점까지 해볼게. 여기가 2분의 1이고요. 여기가 2분의 13이 된다는 사실까지 알겠죠. 그쵸? 그 다음에 두 개가 원래 폭이 똑같았으니까 이 지점은 반띵해서 어떻게 됩니까? 반. 2분의 1과 2분의 13 더하면 2분의 14고요.
2분의 14가 7이니까 걔를 반띵하면 2분의 7 나오겠지. 여기가 이제 2분의 7입니다. 둘이 만나는 지점.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뭐를 해볼 거냐면, 어차피 얘가 이제 대칭축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쵸? 대칭축이 돼 있을 거. 그러면 2분의 1과 2분의 7의 차이가 3 차이 나니까, 요 반띵하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요 폭이 2분의 3, 요 폭이 2분의 3, 요 폭이 2분의 3, 요 폭이 2분의 3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fx라는 그래프를 똑같이 a만큼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실제로 원래 f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졌을까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어떻게 그렸을까? 원래 fx는 이렇게 해서 그려지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2분의 1에서 2분의 3만큼 오면은 두 개 더하면 여기가 2가 되고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3에서 2분의 3만큼 빼니까 2분의 10이니까 얘가 5가 되겠지. 아하, 그러면 원래 3참수 얘가 지금 fx가 최고점계수가 1인 3참수였는데 미분하니까 이 도함수는 2와 5를 지나야 되니까 f'x는 뭐라고 볼 수 있다야? 3 곱하기 x-2 x-5라고 볼 수 있고, 전개라면 3에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라고 볼 수 있고, 전개까지 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21x 플러스 30이 되고요. 얘를 바로 적분을 시키면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21 x 제곱 플러스 30x 하고 f형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때 적분상수가 마이너스 2분이 된다는 건 fx가 완성이 되지. 그 다음에 자, a 값이면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다? 얘를 2분의 3만큼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평행했으니까 당연히 a 값은 2분의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FA를 집어넣어 보면 1-2분의 21 플러스 30 마이너스 2분의 1 31에서 얼마를 뺍니까? 11을 빼니까 얘가 20이 나오겠죠.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20을 하면 약분해서 답이 30이 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공통 부분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요번에 4월 모의고사 출제됐던 내용 중에서 공통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4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준비할 내용들이 어떤 건지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4월 모의고사는 범위가 전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4월 모의고사를 잘 봤다고 해서 나는 정말 수학 성적이 정말 월등하니까 다른 과목을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4월 모의고사를 좀 잘 못 봤기 때문에 망했구나, 나는 좀 앞으로 이제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포기하거나 이제 겁먹거나 이럴 아니고요. 4월 모의고사는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들 좀 누누이 염두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3월 모의고사 때 만점을 받은 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3월 달에 만점을 받으니까 이 학생이 굉장히 우쭐해져가지고 3월 달 이후부터는 수학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그렇죠. 이제 그 학생은 나중에 수능 보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 학생하고 아직 연락이 안 됩니다. 잘 안 됐으니까 연락이 안 되겠죠. 그래서 3월, 4월 모의고사를 잘 봤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시고, 아니면 3월, 4월 모의고사를 잘 보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일단 전범위가 아니니까 아직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들을 염두를 해두고 끝까지 멘탈을 좀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십시다. 자, 수능 보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자, 그 두 번째는 수능 출제 기조가 아주 어렵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이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수학은 정의의 학문 아닙니까? 그래서 교과서 나와 있는 정의를 정확하게 자기 걸로 만들고 숙지하고 이것을 문제 적용시키는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어떻게 해요? 문제로 확인해야 되겠죠? 이 개념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그냥 얀비 과목처럼 계속 뭐 머릿속으로 달려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능 특강 그리고 모의고사 그 다음에 기출문제 이걸 반복적으로 풀어서 기본 개념을 문제로서 확인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수능 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